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장밋빛 인생을 바라는 장밋빛 상상입니다. 예전에 굴욕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굴욕적인 일을 당해보셨나요? 굴욕적인 일은 확실히 좋은 기억은 아닙니다. 부끄러워지고 심지어 내가 왜 그렇게 했었을까 하며 화가 나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굴욕은 수치심이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에서 수치심은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수치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실수를 할 동물입니다. 우리가 인간 이상으로 되려고 노력한다면, 즉 창피한 줄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행동하면서 완벽을 얘기한다면 엄청난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럼에도 완벽한 커플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어떤 전문가도 연인이나 결혼, 심지어 가족을 표현할 때 완벽하다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괜찮은 커플을 볼 때면 4살 차이는 사주도 안 본다, 천생연분이다 라는 말을 남발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커플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허상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나는 완벽한 여자를 만났다, 남자를 만났다 하거나 누군가가 너희 커플은 완벽하다고 얘기한다면 유독성 수치심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수치심은 인간이 들고 태어나는 감정입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수치심은 우리의 유한성, 경계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수치심은 우리의 경계선과 우리의 한계를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호기심과 쾌감, 분노를 감시하고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상담한 커플 사례입니다. 이 커플은 하루를 멀다 하고 싸움을 합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남들이 있던 말던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큰 소리로 싸움을 합니다. 최근에는 도서관에서 싸워 경비원으로부터 쫓겨났다고 합니다. 특징적인 건 싸울 때는 서로를 죽일 듯이 싸우지만 사이가 괜찮을 때는 격하게 애정을 표현한답니다. 이 커플은 수치심이 결여되거나 유독성 수치심을 가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누구나 싸움은 할 수 있지만 이 커플은 길거리에서, 특히 정숙을 요구하는 도서관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상담은 두 분에게 수치심을 인지하고 자아 경계선을 만들어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진행했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개인의 수치심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수치심을 모르는 뻔뻔한 부모에게 자란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부모의 수치심을 지도록 강요받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당신을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성적으로, 영적으로 학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자녀가 수치심을 전수받으면 정체감이 생깁니다. 이 정체감은 스스로 아무런 결함이 없다고 느끼거나 흠이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정체감이 수정없이 유지되면 내면화됩니다. 이 정체감은 유독성 수치심을 낳게 되고, 유독성 수치심을 가지고 성장한 사람에게는 2가지 유형을 나타내게 합니다. 하나의 유형은 자신은 무엇이든 잘하는 사람, 육학형적 인재라고 착각하며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나르시시스트의 근본적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말을 가장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누군가에게 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또 다른 유형은 정반대의 성격을 띱니다. 그들은 노출을 두려워합니다. 숨는 것과 침묵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수치심을 느낄 때 호흡과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위와 같은 두 유형대로 유독성 수치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자아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수치심은 다른 어떤 정서보다 건강하고 든든한 자아감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반면에 유독성 수치심은 우리의 자아감을 파괴합니다. 도널드 나단손 박사는 그의 책 수치심과 교만에서 수치심이 어떻게 인간 발달의 각 단계에 고통스러운 자기인식을 하게 되는지 통찰력 있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나단손은 유아를 보며 말합니다. 수치심은 아이에게 무엇이든지 흥미진진하고 쾌락적인 것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 수치심의 방해는 어린이가 자신의 정체감을 평가하게 하고 재평가하도록 강요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치심은
어린이의 자아가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완벽하게 치료되는 것도 없고 완벽한 삶도 없습니다. 그래서 퍼펙트의 단어를 경계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완벽보다는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완벽하면 우리는 인간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출제한 시험에서 완벽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존재 자체가 완벽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완벽하게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커플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노력하는 개인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연인을 위해 노력하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